나는 원래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야. 이런 말 여자한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참 듣기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는 문장입니다. 신중한 거 좋죠. 하지만 저 말을 듣는 남자 입장에선 지금 나의 마음은 모르겠어 라는 뜻으로 돌리고, 나아가서 너는 나에게 더 다가오려고 하겠지만 좀 멈춰줬으면 좋겠어, 난 너와 같은 생각은 아니거든,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자가 저런 식으로 말해왔다면 어떻게 대처해 오셨나요? 사실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엄청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물건을 구매할 때 상대적으로 신중한 편인가요? 아니면 충동적인 편인가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 신중한 사람도 충동적이게 되고 충동적인 사람도 신중하게 되는 법입니다. 조금은 고가의 물건이지만 정말 메리트가 있고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신중한 사람도 설득이 되는 법이죠. 그걸 우린 마케팅이라고 부르니까요. 평범한 마케팅은 충동적인 사람으로만 대상으로 하겠지만 고도의 마케팅은 신중한 사람들까지 포섭을 해야 합니다. 사실 충동적인 사람들은 툭 건드려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걸 고도의 마케팅 방법이라고 부르긴 어렵겠죠. 마케팅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많은 회사들이 지향하고 싶은 마케팅은 고급화 전략입니다. 고객이 갑이 아닌 거예요. 상품이 갑이다. 샤넬, 에르메스, 롤스로이스 등 내가 사겠다고 좀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이 자체로 엄청난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과정도 결국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나의 마케팅 포인트를 잡는 거고, 그러한 전략을 통해 신중한 사람의 지갑도 열리는 거고, 또한 구매 행위와 만족도를 통해 신뢰를 쌓아 재구매를 일으키는 이런 과정들, 우리는 그걸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인 거죠. 내가 무언가를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브랜드 가치를 깎아먹게 됩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없는 설득은 오히려 소비자를 더 신중하게 만들죠. 신중하고 신중해진 소비자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자를 설득해야 한다면 여자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멈춰 세우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자의 신중함을 뒤흔들 수 있는 반전 포인트, 그리고 내가 설득하지 않아도 끌리는 사람이 되는 전략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여자의 거부 반응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가장 명품의 자세인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은 명품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멋있는 남자일지라도 여성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는 피치 못하게 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육체적인 단계일수록 더욱 그렇죠. 이는 여성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이 가진 최종 무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를 취득하기 위해서 을의 위치에서 협상을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것과 교환할 수 있는 높은 가치를 제시할 때 원활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자들이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애인 사이가 아니면 하지 않는다. 스킨십이 원래 느리다. 원래도 그랬고 다른 남자들도 다 겪은 일이다. 상당히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그만큼 익숙한 말들이죠. 사실 이런 말 자체보다 더 남자를 어렵게 만드는 건 다음과 같은 서브텍스트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고 너가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한다면 이런 내 모습까지도 마음에 들어 해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난 너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지켜볼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버릴 경우에 이제 여성은 남성이 제시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박할 여지가 생깁니다. 가령 만약 여기서 남자가 나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너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어 라고 하거나, 스킨십과 같은 남녀 간의 교감은 필요한 것이며 네가 이상한 거다 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거나, 네가 날 남자로 안 느끼고 있는 것이며 그 점이 실망스럽다 라는 식으로 서운함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순순히 응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 나도 원래 신중한 사람이니까 너의 생각을 존중할게. 물론 여자의 모든 말에 순응하고 내 생각과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여자가 말하는 대로 맞춰가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유튜브를 보고 있지도 않을 겁니다. 남자가 할 말은 하고 살아야죠. 제가 여자라고 해도, 그리고 실제 여자들은 위의 말들에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이렇게 말하겠죠. 나도 오빠가 마음에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오래 보고 싶다. 나는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고 오빠가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존중해줘야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상하다고 해도 그걸 깨고 싶지는 않다. 왜 오빠가 그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남자로 느끼고 있으니까 오늘 나와서 만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나는 오빠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뻔해 보이는 것 같다. 나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한다면 이해해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자가 아님에도 줄줄 나오죠. 만약 여기서 말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화는 겉돌 것이고 둘의 감정은 점차 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공허한 상태에 돌입하는 동시에 서로 멀어지겠죠. 뛰어난 협상가는 협상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과 장수가 있어요. 사과 1,000원에 팝니다. 나는 당신의 사과를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500원이면 적당하겠군요. 그 가격엔 팔 수 없습니다. 500원이면 많이 부른 것입니다. 내가 왜 그 가격에 팔아야 합니까? 딱 보니 당신의 사과는 그 정도 가격이 적당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내 사과를 살 의향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별로인 사과를 500원에 사려 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과를 구매하시죠. 그건 아니고 분명히 살 생각이 있지만 500원이면 적당하고 나는 늘 거래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당신이 거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당신 사정이고 1,000원에 파는 것도 역시 나의 사정이니 서로 없었던 일로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팔지 않으면 500원을 얻지 못합니다. 비록 안 팔리더라도 당신한테 팔지는 않겠습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여러분은 상대의 사과가 왜 1,000원이 되지 않는지, 그리고 500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적당한 값어치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팔지 않으면 그만인 거죠. 그리고 어차피 너 말고 살 사람은 많은데 왜 너에게 500원에 팔아야 하는지가 이해가 안 될 거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서로 협상은 결렬입니다. 여기서 만약 여러분이 다시금 1,000원에 사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미 사과 장수의 감정은 상한 상태죠. 그럴 거면 처음부터 1,000원에 샀으면 됐지 왜 그렇게 구차하게 깎으려고 찌질한 모습을 보였고 내 사과의 가치는 왜 폄훼했는지, 원래 이런 수준 낮은 인간인지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여성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이고 여러분이 다음날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 협상이 잘못된 이유는 여러분이 사과의 가치와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행위의 가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했기 때문이며, 결정적으로 당신은 사과를 사야 한다는 목적과 욕심을 앞세워 잘못된 설득을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안 파겠다는데 파세요 파세요 하는 일이나 안 사겠다는데 사세요 사세요 할수록 더 없어 보이는 법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관계의 흐름을 바꾸려면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설득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치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평가하는 그 어떤 가치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허락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바로 정체성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재화이기도 하죠. 나는 원래 느리고 원래 그렇고 네가 나를 마음에 들어한다면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건 여성이 제시한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걸 건드리면 바로 직전의 사과 얘기나 그 전에 했던 대화 예시처럼 모든 게 모순투성이인 엉터리 주장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 가치에 대고 뭔가를 바라거나 아쉬움이 가득 담긴 뉘앙스로 설득을 하게 되면 결국 안 팔면 그만이야 라고 해버리면 되니까요. 따라서 실제로 여성이 저런 말을 하든 말든 우선 공통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충분히 주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열심히 주입당하기 전에 말이죠. 가령 술집이나 클럽 같은 밤에 놀다가 처음 만난 여자가 그런 말을 한다면 너의 말은 맞고 그러한 관점에 동의하며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난 그렇게 여자를 만난 적이 없고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여도 난 내 스타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식대로 하였다. 물론 그렇다고 난 내가 만난 내 전 여자친구들이 해픈 여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린 그저 다른 것뿐이고 사실 그래서 네가 하는 말에 별 감흥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우리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며 나도 충분히 호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자리에나 충실하게 친해지자. 지금 즐겁게 놀고 집에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면 이제 입장이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이제 여자 입장에서 아쉬움이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로 대입하니까 어렵지 일반 시장에서 에이 그럴 거면 안 살래요 하고 가버리는 아주 평범한 손님의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정말 감흥이 없는 걸까? 그렇다면 이 자리가 끝나면 안 보는 걸까? 이 남자는 원래 하던 대로 하면은 만날 수 없겠구나. 우리는 맞지 않는구나. 정말로 맞지 않는 걸까? 근데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다음도 중요하죠. 제가 실제로 말한 대로 그 자리에 집중하며 우선은 즐겁게 친해지는 상황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왜냐면 친해면 친해질수록 여자는 더욱 딜레마에 빠질 것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친해지지만 어차피 곧 떠나갈 수 있는 남자겠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점점 더 당신의 가치를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럴 수 없구나라고 박탈당한 분위기에서 친해지는 건 더 빠르고 쉽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은 더 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래를 안 해버리겠다고 마음먹은 상황에서는 훨씬 쉬워집니다. 예시에서 설명한 것처럼 꼭 놀고 있는 자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단어만 바꾸면 그만이죠. 지금 즐겁게 놀고 집에 가면 그만이다라는 말을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 연락 안 하면 되지 뭐 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친구한테 꼭 보험을 팔아야 한다고 팀장이 압박합니다. 그러면 그 친구 만나는 것부터가 불편할 거예요. 노는 내내 눈치를 볼 겁니다. 언제 말해야 좋을까 타이밍을 재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팀장이 다시 전화가 와요. 다시 보니까 이미 실적 다 채워서 오늘 안 팔아도 돼. 그냥 재밌게 놀다 와. 자, 그러면 마음이 엄청 편해지죠. 훨씬 재밌게 놀 수 있죠. 그런 겁니다. 거래의 주도권을 상대가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나에게 넘어왔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여자들 입장에선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고차원적으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좀 티나게 보여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만약 클럽이나 헌팅하는 곳에서 만났다면 여러분이 원래 자주 놀러 다니는지 이렇게 여자를 많이 만났는지를 물을 겁니다. 일반적인 남자들과 달리 전혀 영향받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여자를 꽤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니까요. 서서히 브랜드가 느껴지는 거죠. 주변에 여자가 많은지,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헤어졌는지 등의 이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점점 더 넘어오는 겁니다. 애초에 적당히 재밌게만 놀고 들어가자, 혹은 연락하다가 말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관계를 어느 정도 닫아준 남자한테 저런 걸 물어본다는 게 다시금 여지를 주는 말들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다음으로 자신이 나는 어디서 만난 어떤 남자한테 어떻게 상처를 받았다, 전에 만났던 남자가 어떤 사람이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이 상처 입거나 피해받은 스토리들을 이야기한다면 정말 완전히 넘어온 겁니다. 이 말은 내가 한 말들에는 이런 명분이 있었던 거고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면 돼 라는 말을 돌려하는 거니까요. 아니, 말을 돌려하려는 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너가 그런 남자였으면 좋겠어 라는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들어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한테 어떠한 호감을 왜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주면 됩니다. 조목조목 여자가 먼저 막 제시하는 것들에 왜 내가 그거에 부합하는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해야 합니다. 고객이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예산이 2,000입니다. 성능, 용도, 디자인 등 자신이 원하는 니즈를 고객이 막 설명해요. 이때 회사 입장에서 최고의 영업사원은 고객이 말한 단서를 듣고 2,000만 원짜리 차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겠죠. 최고의 영업사원은 고객님, 2,000짜리 이 차를 사시는 게 베스트입니다만 제가 잘 들어보니까 고객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런 거 같네요. 그러면서 이런 건 빠지고 이런 게 부각되는, 그렇다면은 2,500짜리 이걸 사시죠. 저야 뭐 2,000짜리를 원하신다니까 편하게 그걸 팔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진짜 만족할 만한 건 이러이러한 게 추가된 이 2,500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렇게 팔아버리는 영업사원이 최고의 영업사원 아닐까요? 아, 고객이 성능은 딱 여기까지랬는데, 아, 용도는 딱 그것까지랬는데 라고 고객 눈높이에만 맞춰 파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겁니다. 고객의 눈높이를 만들어줘야죠.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EBS에 나온 모 여자 강사가 군대는 살인을 배우는 곳이라고 해서 큰 논란이 있었죠. 그치만 군대는 살인을 배우는 곳이 아니죠. 군대는 호신을 배우는 곳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건드리면은 너를 괴멸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걸 전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이렇듯 평화는 분쟁이 부재한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정의가 존재하는 상태죠. 남자들이 흔히 뭣도 모르는 여자들이 떠드는 다정한 남자, 착한 남자라는 제한적이고 잘못된 프레임에 빠져서 여자들의 말에 휘둘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잘못된 평화로운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평화는 분쟁의 부재가 아니고 정의의 존재입니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신중하다는 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마음을 줄 이유를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를 만드는 건 설득이 아니라 정의, 여러분의 정체성이고, 이렇게 정체성으로 지켜진 가치가 여러분의 브랜드입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과 정의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설명이 되고 끌림이 되고 결국 예외를 만드는 남자가 됩니다. 이 관계가 왜 진도가 나가지지 않는지, 왜 자꾸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는지, 그건 여자가 나를 거절해서가 아니라, 내가 설득을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접어두고 여자의 기준에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브랜드는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껴지게 만듭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이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로 브랜드 가치가 느껴지는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남자들의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